먼저 국가 비상사태 이후 5가지 중 탄핵 남용, 무분별한 예산 삭감, 입법 독주 3가지에 대해 다뤄주실 허성범 하고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당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당국대학교 경영부 4학년 허상범입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가 맞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3가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의 이유 첫 번째, 탄핵 남용으로 인한 행정 공백입니다. 여러분, 계엄 전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로 민주당이 민생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정쟁에 국가적 자원을 소모했는지 아십니까? 발의된 법안 중 단 10%만 통과되었으며 그마저도 민생 관련 법안은 거의 처리되지 않았는 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29차례 탄핵을 발의하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전 22건, 계엄 후 단 22일 만에 7건을 탄핵을 추가 발의했습니다. 물론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의 계엄권과 같이 국회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하지 단순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여 행정부를 과도하게 흔들고 정부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도록 국정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이 모든 직책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형식은 그야말로 경악스러울 지경입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주당이 탄핵권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분별하게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 4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자 했으나 헌법재판소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행안부 장관은 167일 동안 직무정지 상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29건 중 14건에 해당하는 검사 탄핵은 민주당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특정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무리한 탄핵을 시도했으며 이는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셋째, 방통위원장 연쇄 탄핵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맞아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특히 잘생겼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취임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탄핵 소추가 일본 발의되었습니다. 배우같이 생겼네요. 이는 방통위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민주당 본인들에게 유리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탄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넷째, 감사원장 최대의 탄핵은 감사원이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민주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국가 안보와 치안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들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마비시킨 자들이 누굽니까? 민주당. 입법부가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다른 헌법기관 위에 군림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입시 비리를 저질러 전국민적 분노를 사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조차 법무부 장관직을 탄핵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의 탄핵 남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학살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살극 맞아요. 어휘 선정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이후 2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정마비 수준의 예산안 삭감입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며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 민주당이 청년들의 미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2030은 발라 비뚤어지게 해야 한다가 누구의 발언인지 아십니까? 민주당. 청년 일경험 지원 삭감,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삭감, 한미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삭감. 민주당은 청년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무참히 빼앗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성장할 발판조차 빼앗아가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중국. 그리고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경비와 특활비 678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도 모두 깎았습니다.
이 중 경찰 특활비는 마약, 사이버 수사에 활용되며 마약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짜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기초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연구개발 예산도 815억 원이나 감액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한 포퓰리즘성 지역 화폐 상품권 예산은 2조 원으로 증액, 전 국민 25만 원 살폭 추경 시도는 국가의 치안과 성장 동력을 말살시키고 세계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몇십 년 뒤 저희에게 수백만 원의 채무로 청구될 것이며 삭감된 예산으로 취약해진 시안과 경쟁력을 상실한 기술 발전은 대한민국 전체가 감당하지 못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위한 핵심 사업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목소리도 올해 좋고. 1월 한국과 미국은 배우 원전 같아요. 협력을 너무 강화하기 위해 잘생겼고. 원자력 수출 및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원자력 기술 아이고, 교류와 진짜.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서 중요합니다. 잘합니다. 특히 한국의 원전 기술이 해외 시장으로 확장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협정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략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전 생태계의 핵심인 연구개발 및 인프라 지원 관련 예산을 무려 약 1,75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전 관련 연구와 개발이 위축되고 한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악화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맞습니다. 원전 문제 맞아요. 중국에 원전 기술 다 주고 우리나라 원전 폐기시켰잖아요. 사실상. 여러분, 에너지 산업을 단순히 전력 생산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 나아가 미래를 지키는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민주당은 원전과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력을 저하시켰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를 못하도록 막은 것이 과연 옳은 결정입니까? 아닙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세 번째 국가의 비상사태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폭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 입법예고에 들어가서 입법 반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것입니다. 네. 매우 쓸데없는 법안들이 우더기로 맞아요. 발의되고 있습니다. 악법들 맞아요. 민주당은 악법들 너무 많이 국가보안법이 발의되고 표현의 있어요. 자유와 인권을 오늘도 침해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폐지 악법 또는 리스트 개정을 있거든요. 시도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6.25 남침 이후 차강석 적폐 통일의 TV님 야욕을 버리지 채널에 않은 들어가셔서 북한군과의 있어요.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거부터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보법 개정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잘한다. 국가보안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기본권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했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기존에 존재하던 여러 가지 안보 법규들이 무력화됩니다. 반국가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북한과의 접촉 또는 회합, 이적 단체 구성, 반국가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법적 장치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로 북한의 사상전과 선종성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김일성 주체사항을 미화하는 책자와 영상이 버젓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도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간첩, 반국가 단체 활동가, 이적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들이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보법 폐지 절대 반대.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빌미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주적을 경계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훌륭한 국가보안법을 연설입니다.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대체 누구의 인권입니까? 공산당. 중국의 인권.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자들의 인권입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을 스스로 허물겠다는 이 어리석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초과 공급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농부에게 하락한 쌀 값을 보전해주는 양복법 개정 시도, 노동조합의 불법 노동쟁의로 인한 기업의 손해범위 입증 책임을 고스란히 기업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노란 농특법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교란하고 산업구조를 정체시켜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들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갈, 국가부채 1200조, 세수펑크 등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눈 가리고 돈만 뿌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전체 세수의 25%에 달하는 법인세, 18%에 달하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만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를 그대로 무시한 채 기업을 악마화하고 말려 죽인다면 문제만 더 악화될 뿐이며 파업의 일상화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마비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업들은 채용을 축소할 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가 감당해야 합니다. 복지는 세금을 수반하며 납세 주체는 기업과 국민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로부터 나오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이간질한다면 노사 간의 권력 불균형은 반드시 부작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2018년 2월 1일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제거하는 반헌법적 개헌안을 추진했습니다. 자유는 헌법에서 22번이나 등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근간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중 무려 40%가 자유라는 단어를 제거하는 데 동조해 왔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비상사태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민주당! 이재명! 하고 여러분, 중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린 홍콩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조들이 피땀 흘려 쟁취한 자유민주주의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일궈낸 대한민국을 바라보십시오. 탄핵이 인용된다면 자유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비비안주님 어서 오세요. 이제부터 제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번호는 왜? 몰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몰랐습니다. 전까지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병들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레거시 언론보도가 수북히 편향되었다는 것을 느낀 이후로 스스로 찾아보고 판단하면서 이제라도 행동해야 된다는 확신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와, 잘한다! 잘생겼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에서 나라도 모르듯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멋있다! 여러분, 지금은 절대로 평화로운 시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지 공산주의 체제로 갈지 그 기로에 놓여져 있는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린 대통령을 이제 우리 손으로 지킬 때입니다. 지키자! 구호 한번 재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부분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국인들이여 깨어나자! 깨어나자! 당국인들이여 깨어나자! 깨어나자! 대학생들이여 일어나자! 일어나자! 대학생들이여 일어나자! 일어나자!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자! 지켜내자!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자! 지켜내자!